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한 가지 음식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런 방식으로 계란을 드시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습관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란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고 있는데 왜 건강이 나빠졌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계란을 우유와 함께 드십니까? 혹시 소금이나 간장에 찍어 드십니까? 혹시 식사 후에 따뜻한 차를 바로 드십니까? 얼마 전 70이 새해박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셨고 식단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과 우유를 꼭 챙겨 드셨고 주변에서도 건강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었으며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계란을 매일 먹어도 어떤 분은 80세가 넘도록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콩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결국 투석까지 가게 됩니다. 이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닙니다. 계란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조합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계란을 드신 분들은 댓글에 계란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작은 정수기와 같습니다. 매일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고 필요 없는 물질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정수기가 천천히 망가지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한 채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진 뒤에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몸 안에서 울리는 경고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CRP라는 것은 몸속에 불이 났을 때 울리는 화재 경보기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계속 자극과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염증이 계속 쌓이면 신장의 필터는 점점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잘 걸러지던 필터가 점점 딱딱해지고 막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가 막혀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며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한 번 더, 두 번 더 일어나게 된다면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리를 손으로 눌렀을 때 푹 들어가고 천천히 돌아온다면 이것도 몸에 물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소변 상태도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거품이 많고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장은 쉽게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불편함을 느꼈을 때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과 신장 손상이 과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계란, 그 계란과 함께 먹는 습관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음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보는 첫 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환자분들 중 10분 중 8분은 이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아침에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특히 뼈에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랫동안 이어온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김 여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삶은 계란과 따뜻한 우유를 꼭 드셨습니다. 본인은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원인을 찾다 보니 바로 이 습관이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이라는 미네랄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인이 아주 쉽게 과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계란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인의 양이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한 컵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짜서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인이 적당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이 많아지면 몸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혈액 속 인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게 됩니다. 즉,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더 문제입니다. 빠져나온 칼슘과 인이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 물질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 안쪽에 딱딱한 찌꺼기가 붙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쌓이고 결국 혈관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특히 약합니다. 칼슘과 인이 쌓이면서 신장의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마치 시멘트를 부어 놓은 것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면 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서서히 굳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왜 건강이 나빠지냐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계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유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둘을 매일 함께 먹는 습관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합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침에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셨던 분들은 댓글에 우유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이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고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을 짜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삶은 계란에 소금을 찍어 드시거나 간장을 곁들이거나 또는 짭짤하게 계란 장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이 습관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역시 과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나트륨은 몸 안에 물을 붙잡아 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을 계속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 안에 수분이 늘어나고 혈액의 양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안에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작은 호스에 물을 약하게 틀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강하게 틀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가 팽창하고 오래되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장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가늘고 섬세하기 때문에 압력에 특히 약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신장의 혈관은 계속 높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손상이 생깁니다. 혈관이 늘어나고 약해지고 결국 미세한 손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장은 원래 단백질을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관이 손상되면 이 기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듣는 단백뇨라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도 역시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특별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리가 붓거나 아침에 얼굴이 부어 보이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계란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계란과 함께 먹는 짠맛입니다. 이 짠맛이 신장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고 결국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계란을 드시면서도 동시에 짠 양념을 함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의도가 오히려 몸의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금을 찍는 습관, 간장을 더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란을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후에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식사를 마친 뒤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한 생활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드신 직후에 차를 마시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조합은 생각보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차에 포함된 성분이 만나면 위와 장 속에서 서로 엉겨붙는 성질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드럽게 풀려야 할 음식이 덩어리처럼 뭉치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느려지고 장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부룩함이나 불편함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점점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결국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노폐물이 오래 남아있게 되면 일부는 다시 몸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원래도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필요한 부담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하는 기관이지만 과로에는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계속 무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과 함께 반복되는 이 습관은 신장에 부담을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함께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한 잔의 차 때문에 신장이 2배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먹으면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잘못된 습관을 짚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채소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또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바로 피망입니다. 피망은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려한 건강식품만 찾으시지만 사실 이런 기본적인 식재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망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칼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망은 이런 걱정을 덜어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이 성분은 몸 안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은 신장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혈관 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 먼지가 점점 쌓여서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코펜은 이 먼지를 닦아내는 청소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피망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란과 함께 가볍게 볶아 드시는 것입니다. 너무 기름지지 않게 소금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계란과 아삭한 피망이 잘 어울리면서도 몸에는 부담을 줄여주는 조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복잡한 방법을 찾으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식습관 변화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계란을 드실 때 무엇을 함께 먹느냐? 이것이 바로 신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드실 때 특별한 채소를 함께 드시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피망을 한번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이어진다면 신장 건강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좋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는 파나 부추입니다. 이 조합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있었던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드셔왔지만 그 안에 담긴 건강 효과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파와 부추에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딱딱해진 혈관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굳어지기 쉬운데 이런 변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가 좁고 딱딱하면 차가 막히고 이동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도로가 넓고 부드러우면 차가 훨씬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파와 부추는 바로 이 도로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안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은 더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의 혈관은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압력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신장을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계란과 파나 부추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공급과 함께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조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조리 방법도 간단합니다. 계란을 풀어서 부추나 파를 넣고 부드럽게 부쳐 드시거나 가볍게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짠 양념을 최소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건강식을 찾으려고 노력하시지만 사실 이미 우리 식탁에 좋은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과 파 또는 계란과 부추는 오래된 음식이지만 매우 과학적인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드셔오던 방식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같은 식사라도 훨씬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과 사과입니다. 이 조합은 특별한 요리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는 오래전부터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건강과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과는 장 안에서 노폐물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장 속의 청소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일부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이 장 안에 남게 됩니다. 이때 사과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 물질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즉,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장을 정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사과는 정수기로 들어가기 전에 쓰레기를 막아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만약 이 필터가 없다면 더러운 물이 그대로 정수기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필터가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과가 중간에서 한번 걸러주면 신장이 해야 할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장에서 한번 걸러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결국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노폐물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그 부담은 그대로 신장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과 신장 건강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실 때 사과 반 개 정도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음식이나 복잡한 방법을 찾으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과 사과, 이 단순한 조합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몸의 균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드셨다면 이제는 무엇을 함께 드시는지 한 번만 더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강한 불에 계란을 튀기듯이 굽는 것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맛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산화된 물질이 생기고 이것이 혈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은 신장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복되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신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계란을 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약 8분 정도 삶아서 노른자가 너무 딱딱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 손실을 줄이면서도 소화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극적인 물질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는데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리 방법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계란을 삶아서 드시는 것, 이 단순한 변화 하나만으로도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계란을 드실 때 조리 방법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요리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피하셔야 할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 짠 양념과 함께 드시는 것, 그리고 식사 후에 차를 바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반복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조합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망과 함께 드시는 것, 파나 부추와 함께 드시는 것, 그리고 사과를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몸의 균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장은 아프다고 크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일 조금씩 손상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매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겠다면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